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10일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의 요코타 타쿠야 대표와 이즈카 코이치로 사무국장 그리고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즉 구출회가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족회 및 납치의원연맹 구출회는 황금 연휴 기간 중인 4월 29일부터 5월 3일에 걸쳐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해 여당과 야당의 연방의회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성, 재무성의 정부 고위 간부와 전문가 등을 만나고 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위한 한층 더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이 미국 방문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서 있었던 가족회의 발언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회 대표이자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황금 연휴인 골든 위크 기간 중에 세 단체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족회와 구출회가 지난 2월에 정한 운동 방침 중에서 특히 북조선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약속한다면 일본 정부가 북조선에 실시하고 있는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 방침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독자 제재 해제라는 것이 국제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이번에 면담을 가진 모든 분들로부터 우리의 운동 방침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무도 다른 의견이나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분들께서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따뜻한 말씀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조선 납치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해주셔서 이번 미국 방문은 미국 측의 이해를 얻었다는 점에서 저는 일본과 북조선의 물밑 협상에 매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일조 순회 회담의 실현을 위해 이 기회를 크게 활용해 주셨으면 하오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가족회 사무국장이자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인 이즈카 코이치로 씨의 발언입니다. 4일간에 걸쳐 16건의 면담을 최선을 다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에 관한 미국 측의 의견으로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의 마음에 순순히 동의할 수 있다. 일미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북조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는 약간 세밀한 이야기인데 북조선의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인 COI의 보고서 업데이트, 갱신 작업이라든지 미국 공청회에서 개최, 그리고 전문가 패널의 재개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의 라디오를 통한 북조선으로의 정보 유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 연계하여 업데이트와 후속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관해서는 역시 납치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흔들림 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발언을 듣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요코타 대표님과 이즈카 사무국장님께서는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올해도 열성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연맹 여러분, 구출회 여러분, 올해도 가족회 여러분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주신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요청서를 전달해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 정부 관계자와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성과를 느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잘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때의 당연한 일입니다만 일미 순회 회담에서도 이 납치 문제가 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그리고 일본의 노력에 대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리해를 얻었고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직접 납치 문제를 언급하고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신 장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리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북조선에 대한 설득 작업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조 간의 유익한 관계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은 양국의 리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 이 납치 문제를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러한 커다란 과제라는 사실을 확실히 호소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순회 회담의 실현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관계자가 그리고 일본 국민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제 입장에서도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구급 의료 상담센터 등 의료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인간 중심의 사회주의 무상의료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는 구급 의료 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에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을 때 또는 급병으로 의식을 잃거나 등때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본에는 갑자기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난 경우에 상담 창구로서의 구급의료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구급의료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의사나 간호사 등의 상담원이 상황을 묻고 병이나 부상의 증상을 파악해 구급차를 부르는 편이 좋을까? 서둘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가? 진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딘가 등을 안내합니다. 구급의료 상담센터는 도쿄 등 수도권뿐 아니라 각 지방에도 있고 보통 의료기관이 휴식하는 축일과 주말도 포함해 24시간 연중 휴식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구급의료 상담센터에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쫓겨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사고에 의해 큰 부상을 당하거나 급병 때에는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과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치료비는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만 비교적 큰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치료비의 70% 이상은 보험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긴급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몸이 허약하여 일을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적은 사람들도 사회복지 정책에 의해 자기 부담 치료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얼마 전 저는 북조선 출신자 지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지인의 어머니는 86세의 고령자로 일주일 전에 수술을 받았고 곧 퇴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인에 의하면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만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구급차가 도착해 생명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지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만약 북조선이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의 의료 제도의 훌륭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사실은 저희 처도 갑자기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대학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갔었는데 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일본의 사정을 잘 몰라 구급차를 부를 줄 몰라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일본 분이 자신의 손전화로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전화한 지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의료 전문가들이 의식을 잃은 저에게 구급 조치를 취한 후 이송 도중에 병원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자 여러분, 일본의 자동차 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붉은 경고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구급차에 모든 차가 길을 양보해서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도쿄 시내의 대학병원에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병원 의료진은 저희 상태를 진찰한 후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약 5시간이 지난 후 수술 집도 의사가 저를 진찰실로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은 수술은 무사히 끝났으며 종양이 파열되어 많은 출혈로 인해 몸 전체 피량의 약 70%를 수혈하였으며 만약 10분 늦게 왔다면 소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인젠 안심하여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이 앞을 가려 감사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실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일본의 선진 의료 기술은 반드시 저희 생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 보름 동안 치료받고 완쾌되어 퇴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청구서에는 치료 항목과 치료비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부담할 지불액은 무료였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은 소득이 적은 세대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수술비나 치료비, 입원비의 본래의 자기부담 금액의 전액을 지방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 가운데는 일본의 구급의료상담센터 등의 의료제도에 의해 생명을 구원받고 두 번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구급의료상담센터 등 일본의 의료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의 히트곡 이노우에 요스이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1990년의 히트곡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우의 요스이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